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되면서 12대 제주도의회에는 많은 정치 신인들이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여성교육위원회에 당선된 고희숙 당선인과 28살 역대 최연소 도의원에 당선된 강경흠 당선인을 모셨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네. 당선 축하드리고요. 네. 당선 소감 간략하게 먼저 들어볼까요? 예.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기쁘고 또 감사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선거 기간 동안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지지와 성원 그리고 소중한 한 표의 의미를 잊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잘 가슴에 담고 새로운 제주교육의 변화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이쪽 당선인께서. 예.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라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 그리고 응원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성원에 힘입어 저는 이제 젊은 아라, 건강하고 행복한 아라동을 만드는데 제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희숙 당선인도 그렇고, 강경흠 당선인도 그렇고, 두 분이 첫 출마해서 당선이 된 거라서 사실 두 분이 누군지 모르는 제주도민이 더 많습니다. 출마 이전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한 30년 이제 그 교직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출마하기 전에 초등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또 선생님들이 그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원단체 실무 책임자로서 그 제주교육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가로 그 한 5년 동안 제주도교육청 그리고 탐라교육원 등에서 제주교육의 변화를 만드는 여러 가지 기획들을 담당하는 책임의 역할을 했었고요. 그다음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교육의 흐름을 또 공부하고 제주교육에 접목시키고자 핀란드에 파견도 다녀왔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예, 많은 활동하셨군요. 예, 예. 그리고 강 당선인께서는 어떤 활동하셨는지? 네, 저는 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고 이제 정당 활동과 다양한 청년 활동을 통해서 이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좀 내왔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당선인 오영훈 도지사님이시지만 이제 국회의원 당시 이제 제주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입법 활동을 좀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예, 보좌관을 하셨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제주 지역에서. 네, 네. 고희숙 당선인께서는 제주 처음이자 마지막 여성 교육위원이 되셨고, 그리고 남편이신 강경식 전 도의원과 함께 첫 부부 도의원 타이틀도 갖게 됐습니다. 재직 기간이 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교단을 떠나서 교육위원회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어떤 건지요? 네. 첫 여성 교육위원, 예. 마지막 여성 교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것보다 저는 지금 코로나19 이후 2년 동안 학교의 교감으로 그 최전선에서 예.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19라는 그 전대미문의 이런 감염병 상황은 우리 교육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지금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지금 학교 안과 학교 밖을 연결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일꾼이 필요하다. 예. 그 일을 담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남편분께서 선거를 좀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아무래도 선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엄청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혹시 실례지만 결혼하셨습니까?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최측근 아내가 없이 선거를 하셔서 선전을 하신 거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33살에 당선됐던 박희수 전 도의원이 최연소 당선이었는데, 이제 강경흠 당선인이 그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20대에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 결심을 하시게 된 이유가 어떤 건지요? 네, 저는 좀 학생 활동과 이제 정당 활동을 통하면서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청년들의 이제 문턱이 점점 높아져만 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하고 또 누군가는 이제 발로 뛰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당당하게 도전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도전을 통해서 이제 하루하루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좀 대변인이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좀 대변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교육위원 선거는 할지 말지 정말 늦게 결정이 돼서 일단 사직선 냈고 마음고생이 크셨죠? 네네. 그리고 아라동 선거구는 분구가 돼야 가서 선거운동을 할 건데 분구도 정말 늦게 돼서 또 마음고생이 컸고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시는 과정에 그런 분구라든가 선거 확정 말고 어떤 어려움이 또 있으셨는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네. 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교육위원 폐지 개정안 이 부분이 첫 번째는 제일 많이 좀 힘들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직접 선거에 나서 보니까 이제 교육위원 선거구가 너무 넓었습니다. 예, 너무 넓어서 그 최선을 다해서 도민 여러분들을 만나고 유권자 여러분들을 만나도 가도 끝이 없는 길, 해도 끝이 없는 이 넓은 지역구,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구 관련해서 이제 조마조마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분구가 이제 안 되는 가정하에도 이제 12개 이제 관내 마을을 계속 돌아다녔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분구가 결정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제 법정동, 세계 아라이동, 영평동, 월평동 이제 위주로 해서 좀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뭐 경로당이라든지 이제 행사들이 많이 없어서 좀 유권자분들을 만나기가 참 힘들었고요. 저는 이제 계획적으로 요일별, 시간대별로 해서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기 위해 수없이 걸어 다녔었습니다. 이 강경화 당선인은 아라동 을선거구에서 3파전을 치렀습니다.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래도 과반에 가까운 49%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유권자들이 높은 지지를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득표를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경쟁해주신 이제 신창근 후보님과 그리고 이제 고은실 후보님도 이제 더 많은 역량을 갖추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하지만 제가 선거운동을 좀 하다 보면 세대교체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주민분들이나 이제 다양한 각계각층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저는 이제 그 세대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젊음이라는 이제 가장 강력한 단어를 내세우면서 밤을 지새우며 수없이 유권자분들과 만나왔었던 게 좀 가장 효력이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밤을 지새우시면서 술자리도 많이 하셨겠네요. 아닙니다. 권합니다. 네, 술자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혜숙 당선인께서는 현역인 현역교육위원이던 그 김장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되셨는데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이유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그 상대 후보였던 김장영 그 이제 현 교육위원님 그리고 후보님도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선거 과정에서도 느낄 수 있었고 그런데 그 제가 선택을 받은 이유는 그동안 이제 교육위원이 그 비판의 여론이 많았던 것처럼 퇴직하신 분들의 또 하나의 어떤 자리 이런 의미였는데 저는 어쨌든 정년을 10년 남겨두고 교장 자격도 포기하고 절실한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나선 의지를 도민 여러분들께서 높게 사주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년이 10년이나 남으셨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영훈 당선인 도지사 당선인도 30대 도의원이 됐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거쳐서 이번에 제주지사에 당선이 됐습니다. 혹시 앞으로 더 큰 정치에 대한 목표도 갖고 계신지요? 사실 지금 당장 뭐 더 큰 목표에 대한 정치보다는 현재 이제 지역 현안과 이제 의정 활동을 어떻게 헤쳐나가실 건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가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처럼 매사에 절실하게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기회도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위원 선거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4년 교육위원 하시려고 제가 보기엔 10년 남은 교단을 떠나시고 출마를 했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혹시 4년 후에 더 큰 목표에 도전하실 생각도 갖고는 계신지요? 네. 저는 그동안에 대학 이후 교직에 들어와서 쭉 그 제 삶은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또는 제주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선택이었고 또 결정이었고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번에 교육위원도 어떤 교육위원이라는 어떤 지위와 이런 것보다는 지금 교육의 변화의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해서 했고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를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주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어떤 역할이든 또 뭐 일이든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7월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제 12대 도의회가 개원을 하게 되는데 도의회에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요? 가장 먼저. 가장 먼저. 12대 도의회 들어가셔서. 도의회에 들어가면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를 학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겪으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아이들의 그 기초학력 보장이라든가 정서 지원에 대한 조례를 서둘러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제정하는 일을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네, 저도 뭐 이제 고희숙 당선인님과 좀 예. 같은 생각이긴 한데요. 저는 근데 뭐 조례 입법 이런 제정보다는 사실 분위기를 좀 먼저 형성을 하고 싶고 조성을 좀 조성해 나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좀 많이 듣는데요. 저 같은 청년들도 이제 예.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뭐 자기에 대한 애로사항 그리고 걱정 같은 것들을 도의회에 대해 수도 없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문턱이 너무 높아서 이제 도의회 문턱 이제 들어가기조차도 너무 좀 많은 걱정이 먼저 앞선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도의회 같은 분위기를 좀 젊게 환하게 밝게 일단 조성을 좀 많이 예. 형성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12대 도의회가 아주 상당히 큰 폭의 물갈이가 돼서 정치 신인들이 많아졌는데 그동안 정치 신인들이 많아질 때마다 도의회에 대해서 이번 좀 달라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다가 또 금방 또 똑같구나라고 실망하게 됐는데 12대 도의회는 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 12대 도의회가 예. 지금 구성이 상당히 전폭적으로 많이 바뀌고 예. 또 상당히 많이 젊어졌죠. 이런 도민의 선택은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도민의 변화의 어떤 의지나 열망을 많이 반영하는, 예. 충분히 반영하는 의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모습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번 초선 의원이 한 절반 이상으로 예.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지역 주민분들께서 초선 의원에 대한 이제 기대가 당연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기대감이 실망감이 이제 바뀌지 않도록 이제 의정 활동과 지역 활동을 통해서 성과로 좀 증명해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출마하시기 전에 교육위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때 이건 좀 문제다라고 생각하셨던 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느끼셨는지 그때 일반 교사였을 때. 일반 교사였을 때요. 예. 학교 현장이나 또는 지역 주민들 예. 또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또 교육청의 정책도 지금 이제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게 교육위원회의 역할인데 실질적인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기보다는 견제를 위한 견제 예. 이런 상황들이 많이 좀 아쉬웠고 안타까웠습니다. 예. 도의회를 바라보실 때 일반 시민 입장에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협치라고 좀 생각을 예. 합니다. 이제 전반기 이제 11대 도의회에서는 이제 도정과 도의회가 이제 지금 협치가 잘 안 됐다고 저는 예.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도 이제 도지사 당선인도 이제 같은 당 소속으로서 이제 아까 고희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협치할 부분은 협치하고 이제 강한 이제 또 아까 제왕적 도지사의 권력을 남용할 때는 강력하게 또 견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11대 도의회에 이어서 12대 도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11대 도의회에서 다수당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이번에 또 제주지사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됐는데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12대 도의회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만큼 이제 지역 주민분들께서 아까도 말씀과 좀 동일한데요. 이제 공약 같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좀 다가가는 이제 주민 밀착형 좀 의정 활동을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많이 다가가고 먼저 귀담아 들어야 이제 경청하는 자세를 갖춰야 이제 도민분들께서도 이제 조금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협치가 예. 가장 좀 중요한 좀 주제인 것 같습니다. 협치를 통해서 이제 여야 상관없이 같이 의논할 부분에서는 의논하고 예. 같이 이제 함께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같이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수당이니까 어떤 현안에 있어서 결정할 때 목소리를 내서 끌고 가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11대 도의회에서 잘 못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연소라는 이제 타이틀을 이제 가진 만큼 젊은 세대가 이제는 예. 변화가 이제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즉슨 제가 이제 의정 활동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교육감도 보수 성향으로 바뀌었고,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교육감 선거입니까? 예. 교육감 선거. 상당히 많은 평가와 예. 또 이제 여러 가지 성찰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도민의 뜻은 과연 어떤 교육의 변화를 바라고 있을까라고 다시 예. 한번 고민하게 됐습니다. 예. 자, 이제 교육감도 보수 성향을 바뀌었고, 나머지 교육원 4명도 사실 보수 성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성문 교육감
체제에서 뭐 국장, 실장, 과장 다 하시던 분들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또 이성문 교육감이 했던 정책도 많이 수정이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혼자서 어떻게 좀 목소리를 키워나가실 생각인지 그러면. 네. 저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많은 도민들이 계시고 또 교육 가족들이 계시고 그래서 늘 그 교육 가족들의 의견을 듣고 교육 가족과 함께 가겠습니다. 늘 매 사안마다 늘 일상적으로 청취하고 도민들과 함께 간다는 생각을 일단 갖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우리 교육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의원님들까지 상당히 많은 연대와 협력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되신 여러 의원님들 또 기존에 재선, 3선 되신 의원님들과도 충분히 교육 관련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교육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일부에서는 교육위원 선거를 마지막이 아니라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일반 정치인도 출마할 수 있게끔 바꿔서 유지를 시키자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임기 내에 논의를 좀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있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예. 교육위원 제도가 어쨌든 일몰제로 지금은 예. 결정이 되었습니다만은 4년의 과정 동안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이미 남겨진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당선이 된 교육위원들의 역할과 예. 또 앞으로 교육의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는 그리고 또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도민 의견 수렴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자, 뭐 시간이 좀 남아서 이번 선거 과정에 어떤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어떻게 실천을 하실 건지 좀 짧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다양한 공약들이 예.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영평초등학교 주변 열악한 환경 도로 개선, 그리고 이제 생산성 좀 높은 도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좀 힘을 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조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 영평초등학교, 아라초등학교가 지금 과밀학급 현상이 발생해갖고 지금 첨단에 사시는 학생들은 항상 이제 교통이 좀 잘 원활하게 지금 돼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최우선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라동에 좀 오랜 염원인 좀 문제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문화체육복합시설을 유치를 시키는 건데요. 다양한 이제 각계각층 분들이 뭐 아이들은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고 또 청년들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고 어르신들은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경받는 그런 공간을 일단 최우선으로 유치시키고 싶습니다. 예. 이제 고시ок 당선께서는 어떤 공약들을 내세우셨었는지요? 공약은 예.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예.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까 이제 아이들에 대한 지원 예.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학교 현장이나 실제 우리 도민의 삶 또 교육가족의 삶을 보면 상당히 절실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학생들의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실한데 그중에서 가장 중심으로 4년 동안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한 돌봄 체제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도민의 삶을 좀 더 향상시키는데 아주 크게 기여하는 일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일상적인 그 도민들의 의견이 교육 정책이나 현안의 해결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우리 동네 교육원탁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교육자치의 일상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교육감 선거 과정에 학교 신설 이전 이 문제가 아주 쟁점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뭐 과밀학급 해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좀 풀어나가실 생각이신지요? 네. 코로나19로 더욱더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된 과대학급, 과밀학급의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거는 교육 환경의 개선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또 하나의 난제는 저출산, 학령 인구의 감소라는 또 하나의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설 이전의 문제는 당면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과제로 도민 내 합의와 논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학교 신설의 문제는 지금 제주도의 어떤 교육적 권한을 조금 더 확대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 개정 예.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교육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어떤 교육위원으로 그리고 어떤 도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저는 초심 잃지 않는 일단 도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 끝으로 더 나가서 이제 정치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우리 사회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이제 더 우리 주민분들과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도민분들과 그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슬로건으로 내세운 게 소확행인데요. 소신 있게 확실하게 행동하는 알아주는 청년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알아주는 청년이 아니라 소신 있게 확실하게 행동하는
알아주는 정치인 그리고 도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남고 싶습니다. 예. 고희숙 당선인께서는. 예, 도민의 열망, 도민의 교육 변화에 대한 열망, 이거를 저버리지 않는 도민의 사랑을 받는 교육위원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 정치 신인답게 참신한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피자집에 가고 짬뽕도 먹으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제주도청 앞에서 어떤 집회를 하는지 직접 듣겠다면서 도지사 집무실을 40여 년 만에 본관 정면 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 당선인도 열린 교육감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취임 초기에 늘 소통이 핵심이었지만 임기가 지날수록 소통의 폭이 좁아지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자주 봐왔습니다. 2022년 새로 취임하는 정치인들은 끝까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감히 기대를 해볼까 합니다. 네, 포커스 인제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